네, 오늘 책으로 고민 타파 시즌2 2회 코로나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고민이 있으신가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책으로 타파하는 방송. 저희는 저희는 타파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저희가 네. 오늘은 총 3명이서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매주 5명씩 모이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즌2에 새로 참여하신 멘토님들과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으로 세상을 그리는 남자 다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끝없는 사유를 꿈꾸는 몽상가 프랭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면 읽고 쓰는 무엇을 하겠다는 작가 자스민입니다. 오늘 얘기에서는 사실 다 같이 해도 너무 좋을 주제였는데 다른 두 분도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저희 모임 멤버만으로도 할 얘기가 참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방송 분량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자스민 쌤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에도 먹을 걸 좋아하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부쩍 많아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배달 음식이나 야식 등 먹는 양이 늘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단기간에 빼자니 너무 힘들고 조금씩 걸리더라도 조금 쉽고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요즘 뭐 작년부터 해서 많은 아,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특히 작년에 이런 고민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코로나 초기에는 진짜 네. 모두가 전 국민이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맞아요. 좀 그래도 코로나와 함께한 지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 음. 적응을 하신 분도 있고 살찐 상태로 적응이 되신 분도 있고 네, 맞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작년에 맞아요. 태어나서 음. 최고로 많은 몸무게를 찍고 지금 그 어, 몸무게에서는 지금 한 거의 음, 7kg에서 8kg 정도 빠졌거든요. 네. 음, 작년 하반기에 저는 음, 정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는 사연이고요. 다른 분들 어떠셨어요? 우리 자스민 쌤 어떠셨나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런 고민 저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헬스장을 못 갔던 기간이 있었어요. 음, 그때는 일단 저도 운동을 못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확연하게 많다 보니까 저는 맥주 좀 많이 마시면서 와우, 맥주 맥주 좋죠. 살이 너무 좋죠. 확실히 근데 저도 코로나 전보다는 살이 찌긴 찌더라고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해도 네,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맥주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긴 찌더라고. 음, 저도 너무 공감 가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음. 맥주 얘기하시니까 맥주가 먹고 싶네요. 너무 네. 네, 오늘 사연 때문에 찾는 걸로. 네, 음, 좋습니다. 우리 프랭크 쌤은 워낙 또 날씬하셔가지고 이런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음, 음, 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재택근무 기간이 음, 길었다가 줄었다가 음, 많이 음, 했었거든요. 지금도 네네. 재택근무를 많이 음, 하고 있고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오히려 코로나 음, 전에는 이렇게 헬스장도 가고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음,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도 뒷단에 나오는데 책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살찌지 않았던 건 이제 운동보다 건강한 음, 식습관으로 인해서 살이 덜 찌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이쪽 분야에 이미 생활에서 체득하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좋은 좀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사연자분께서 너무 잘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떤 책을 공감이 됩니다. 네. 골랐는지 각자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순서죠. 네. 네. 저는 이 책을 작년 초에 처음 읽었던 작년 1월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적으신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제목이 전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 때문에
단순한 다이어트 책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책이거든요. 음. 근데 부제를 읽어보면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라는 독특한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인간은 사실 잡식이지만 원래 인간의 주식은 과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 항상 가공된 음식을 먹는데 가공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가공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음식을 봤을 때 침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좋은 음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갔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원래 채소나 야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딱히 싫어하진 않는데 막 샐러드를 챙겨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워낙 고기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살이 쪘겠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채소나 과일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음식에 대한 섭취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던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작년에 극강으로 살이 쪘다가 7, 8kg 정도 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트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냈던 것도 살이 빠지게 된 모든 순간들에는 채소와 과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걷고 생활 속에서 이제 활동량을 늘리려고 많이 했고 살이 빠진 건 다 식단 조절로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또 몇 개를 알려드리면 이 책에서는 인체의 8시간 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다이어트 책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8시간이 섭취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저는 간헐적 단식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보통 간헐적 단식이 하루에 8시간만 먹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딱 낮 12시에서 8시까지가 섭취 주기.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먹고 소화시키는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래요. 그래서 이때는 몸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하고 사용하게끔 만드는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우리 몸을 최적화시키는데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각각 몸에 보내주고 하는 거죠. 그 동화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왜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에 꼭 화장실 한 번씩 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의 노폐물과 찌꺼기, 그러니까 흡수하고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이 주기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비만은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비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독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 해독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을 붙여놓는 거라고 하는 얘기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톡스를 해서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살도 같이 빠지는 이유가 몸에 그만큼 독소량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이런 튀긴 음식이라든지 뭔가 이제 몸에 부담을 주는 독소를 쌓이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이 독소가 갈 곳이 없으니까 살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독소가 머물러도 치명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만약에 뇌나 심장 쪽으로 독소가 가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네. 치명적이지 않은 몸 부위로 간대요. 그게 허벅지, 엉덩이 뭐 이런 데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살이 찌는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설득됐어요. 네.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좀 쉽게 나와 있어서 좋았던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도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과일과 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식동물이 채식동물만 잡아먹고 채식동물은 풀만 뜯어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육식동물이 네. 그 채식동물만 잡아먹어도 되는 이유는 채식동물이 먹고 소화시키고 있던 그 부분들을 그래서 내장 같은 걸 먼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육식동물들이 먹을 때 살도 먹지만 그들이 먹었던 그런 영양분을 육식동물이 섭취하는 거래요.
우리 같은 인간은 잡식 동물이지만 실제로는 채소나 과일처럼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 닭을 보고 침이 고이진 않잖아요. 치킨으로 튀겨 놓으면 맛있겠다라고 네네. 느끼지만 네. 생 닭이나 돼지를 보면서 막 저거 너무 맛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맞아요. 네. 정말 싱싱하게 열린 요즘 이제 복숭아가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 복숭아 보면 네. 너무 맛있고 자연스럽게 음. 입이 막 침이 고이고 그러는데 여름에 또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보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먹을 때 되게 개운하고 네. 시원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살아있는 음식이 주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 확실히 몸의 반응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맞아요. 네. 살을 뺄 때 간헐적 단식과 더불어서 한 끼를 무조건 이 과일 채소만 먹었거든요. 모든 끼를 다 그렇게 하긴 저는 힘들었고 이분도 지금 좀 천천히 빼도 괜찮다고 하시니 음. 저는 원래 네네네.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먹는 형태여서 점심 때 과일 야채를 먹으면 현상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녁에 많이 음, 먹어도 항상 현상 음, 유지가 됐고 점심 저녁을 둘 다 야채 과일로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져요. 정말 어, 이거는 100%.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중간 몸이 디톡스하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과일 야채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날이 있거든요. 너무 음, 허기지거나 그러지 않고 좀 활동량이 적거나 그럴 때는 그냥 점심에 샐러드 먹고 저녁에도 과일만 먹어도 괜찮은 그런 날은 또 그렇게 넘어가시면 살이 정말 건강하게 쭉쭉 빠지는 느낌을 느끼시지 맞아요. 않으실까. 그리고 요즘은 또 너무 더워서 음. 이럴 때가 사실 찬스죠. 네, 음. 별로 안 움직여도 살이 빠지는 먹는 것만 조금 조절해도 살이 쭉쭉 빠지실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저는 이 책 제가 뭐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정말 꼭 추천드리고 이 책을 읽고 다른 책도 같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저는 오늘 이 책을 맞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와, 너무 좋아요. 아, 두 분 다 읽어보셨죠? 이 음. 책. 네. 아, 읽어봤어요. 네. 제가 소개할 그 책의 작가분이 네. 다비치 쌤이 읽으신 이 책을 보고 채식으로 돌아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구나. 그만큼 큰 영감을 네, 주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음. 읽으면 이 책 제목이 왜 이래? 딱 정말 이런 느낌을 받는 음. 다이어트 책이 음. 아니라 식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책인데 라는 네. 느낌을 딱 받게 음. 돼서 음. 정말 좋은 책이죠. 또 그 다음 책이 또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두 분이 소개해 주실 책을 어떤 책인지 들었는데 제가 읽고 싶은데 아직 못 읽어본 책이어서 오늘 설명이 너무 기대가 돼요. 두 번째는 저희 프랭크 쌤. 네,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사연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린 책이었습니다. 요리를 음. 멈추다. 예, 아, 강하라 심추영 부부가 공저한 그 요리를 멈추다 어느 채식 부부의 고백이라는 책인데요. 음, 저는 2010년도에 이 책을 이제 처음 접했습니다. 음. 당시에 제가 신장 쪽으로 좀 안 좋다는 소견을 어, 받았어가지고, 예, 평소에 저도 다빈치 쌤처럼 육류를 많이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그런 식습관으로 해서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고기도 먹었을 때가 있을 정도로,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심장에 뭐가 문제가 음.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아. 이제 제가 건강에 대한 그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인스타그램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사진도 많이 얻고 나름 인사이트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건강하게 헬스하고 해서 운동으로 살 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먹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게 바로 나다. 나 자신이다.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먹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의 사연자 분처럼 어. 이제 평소에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기름진 음식을 내가 많이 먹는지 혹은 뭐 술이나 과자 같은 걸로 뭐 배를 음. 많이 채우진 않는지 한번 이 고민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면 강하라 심채용 부부는 이제 상당히 채식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음, 그 강하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개 자격증을 가진 요리 선생님이 오, 있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요리를 이제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외국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게 뭐 한 끼에 30만 원짜리 미슐랭 투어도 하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음, 화려하고 고급 식당을 즐기는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이 요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매일 음, 이제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 선생님이시 네, 바꿔보고 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체중도 엄청 많이 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노란불이 들어와서 이제 음, 검진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피곤해서 체력도 없고 일상이 되게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다빈치 음, 쌤이 이제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제 책을 딱 보시고 채식으로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채소 과일 식단으로 이제 삶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10년 동안 있었던 비도 없어지고 음, 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비염이랑 비만 또 변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음, 큰 자제분은 ADHD랑 이제 특장에도 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음, 거짓말처럼 채식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음, 이게 완화되더니 거짓말처럼 나중에는 다 나았다고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했고, 정말 그 정도로 이 식습관이 중요하구나. 더 중요한 건 이 두 부부의 삶에 대한 뭐 자세랄까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음, 네네. 이제 심채윤 이 남편분은 이제 PD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뭐 스포츠카라든지 뭐 명품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팔고 대신에 음,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제 걸어 다니고 음, 이런 음, 뭔가 채식을 하면서 음, 삶에서 진짜 내가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음, 가족끼리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책에 보면 채식을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음, 제대로 이 채식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채소를 먹거나 과일만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 영양에 대한 음,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음, 이 작가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 채식에 음, 대해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이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제 이 채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걸 이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가 팔공산, 아까 복숭아철이라고 하셨는데, 네. 팔공산 복숭아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어, 그래요? 현재 지금 여기 복숭아밭 저희 집 앞에도 지금 다 복숭아밭인데 저희들이 음, 저기 주택이다 보니까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웬만한 와, 채소, 뭐 상추, 오이, 고추, 뭐 양파, 토마토, 뭐 가지, 뭐 등등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웬만해서는 직접 길러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와, 아무래도 직접 제가 수확을 해서 먹어보니까 이 네, 채소를 먹는 이 느낌이라든지 이게 이 음, 채소나 과일이 주는 제 몸에 섭취가 됐을 때 음, 오는 그 에너지가 좀 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뭐 아파트 사시는 분이든 아니면 주택을 사시는 분이든 이게 직접 본인이 조그맣게라도 길러서 뭔가를 직접 수확해서 드셔보시면 오히려 네, 조금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예, 그래서 좋네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 맞춰서 좀 많이 팔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음, 식물이나 이런 게 파는 곳에서 토마토라든지 음, 글씨도 많이 주고 간단하게 집에서 키워서 음, 먹을 수 있게끔 작은 화분에 이렇게 어, 파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인위적인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보다는 자연에서 딴 어떤 음식인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를 하신다면 음, 기름진 배를 갖고 헬스장에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런 땀방울의 노력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채소를, 식단을 좀 취하시면 좀 음, 쉽게 건강하게 살을 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이제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라고 이제 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음, 이 부분에서 공감을 되게 많이 했고, 왜냐면 제 음, 주치의분도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음, 음, 육류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줄이고, 음, 건강한 채소나 이런 부분을 많이 먹어라. 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음, 하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공감을 했었고, 또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아시다시피. 음,
그만큼 우리 먹거리가 진짜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꼭 읽어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정말 한국 가서 제가 첫 번째로 읽어볼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음. 책에 보면은 요 강하라 작가님이 직접 요리를 하시고 네. 외국에 가셔서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의 그 레시피를 직접 사진으로 이렇게 다 책 안에 다 실어 놓으셨어요. 와. 그래서 이게 저도 책을 보면서 이게 채소 식단이 되게 맛있게 보인다.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사진을 되게 잘 올려놓으셔서 그렇구나. 책을 보시면서 채식이 의외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식습관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채소가 훨씬 건강하고 좋은 음식인 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반찬에 왜 채소만 있고 고기나 이런 고기가 육류가 없으면 뭔가 풀떼기만 있는 뭐 그런 얘기 그 식탁이 이렇게 서운해. 네. 소홀한 것 같고 식탁에 내 네, 식단이 뭔가 빠진 것 서운해요. 같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약간 그런 상식 속에 살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인드부터 바꾸는 게 진짜 해야 순서가 됩니다.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책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네. 우리 자스민 쌤 소개해 주신 책도 조금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네, 저도 오늘 고민 딱 듣자마자 생각 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살이 찌신 거잖아요. 그래서 살을 좀 천천히 쉽게 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단순해요. 살 빼는 거는 인풋이랑 아웃풋인데 인풋을 적게 하거나 아웃풋을 많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도 살은 빠지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아마 집에서 머무시는 시간이 많아지시면서 활동량이 확 줄으니까 아웃풋이 아무래도 많이 줄으셔가지고 그리고 심심하면은 먹게 되는 이상한 맞아요. 입이 심심하죠. 네, 입이 심심하잖아요. 입이 제일 먼저 심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 아주 단순하게 인풋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웃풋을 늘리거나 근데 아웃풋을 늘리는 게 결국 운동인데 운동은 사실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힘들어야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보자님께서 원하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쉽고 건강하게 빼고 싶어 하시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하면 결국 인풋의 조절이더라고요. 샘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쉽게 빠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이 빠져 있었어. 이것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다이어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존 맥두걸 선생님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흥분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할지 몰라서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운동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는 거에도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자기 몸에 좋은 거 넣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러던 찰나에 이 책을 만났고 이 책을 만나면서 제가 단박에 채식으로 바꾸게 됐는데 제보자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맥주거 선생님 식으로 채식을 바꾸고 나서 그냥 2주하고 3주 사이에 살이 2kg 정도 그냥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원래 몸무게를 재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번에 채식을 시작하면서 정말 살이 빠지나 궁금해서 몸무게를 재보고 그 다음에 2, 3주 뒤에 재보니까 살이 그냥 쿵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맥주거 선생님 식단을 시작을 했는데요. 맥주거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자기도 성인병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우유, 뭐 유제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동물성에서 오는 식품들 그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채식으로 바뀌시면서 그 질병을 완전히 고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채식 전도사가 되신 이유도 있겠죠. 아무튼 그 맥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생개우유라고 저는 짧게 줄여서 말하는 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이거를 식단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무가공 채식을 하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공되거나 정제된 음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선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한 방식으로 찌거나 삶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든 그런 음식으로 식단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한 문장으로 탄수화물이 잘못한 것은 없다. 사실 단백질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말하는 게 녹말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채식하면은 왜 과일만 먹고 채소만 먹고 그 녹색 푸릇푸릇 어떤 상큼하고 물 많고 그런 맞아요. 것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녹말 음식, 예를 들어서 자주 설명하시는 게 있는데 고구마, 감자, 옥수수, 통곡물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무가공식으로 먹으려면 대신에 찌거나 삶거나 그런 방식으로 재가공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다이어트의 핵심이 포만감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만 먹고서는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녹말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식단만 해도 저희 집에 옥수수가 항상 찐 상태로 가득 있고, 감자, 그리고 통곡물 밥 먹고, 그리고 비빔밥, 된장찌개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밥을 정말 양껏 먹어요. 탄수화물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밥을 양껏 먹고, 옥수수도 하루에 4개 정도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먹는데도 살이 그냥 빠지는 걸 보면은, 사실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오해는 케이크나 라면, 빵, 떡 그런 곳에서 오는 거지. 그쵸. 음, 네, 감자, 뭐 고구마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자연에서 오는 그것 그대로 찌거나 삶아서 먹으면 살이 전혀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빠지는데, 네, 우리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게 단백질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단백질 많이 먹고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계속 먹고 있었고, 뭐 탄수화물 가능한 쌀을 지양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 2, 3주 만에 그냥 살이 아무 노력 없이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2kg가 쑥 빠져버리는 거를 체험하면서, 아, 내가 알던 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고, 이렇게 먹는다면 정말 내 몸에 앞으로 더 건강해질 만 남았구나라는 가벼운, 정말 가벼워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 고기 같은 거나 튀긴 음식들 있잖아요. 생선, 뭐 네, 고기, 네.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이게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먹으면 몸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움직이고 싶지 않아지는데, 정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제가 말한 음식들 있죠. 녹말 음식, 녹말 채식 같은 거, 무가공 정제되지 않은 식으로 먹으면 몸이 막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집에서 이거 먹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아, 계속 진짜? 움직이고 막, 원래도 좀 성격이 그렇긴 했지만 음, 조금 더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도 보면은 확실히 살이 빠지는 음식이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백질, 뭐 고기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소고기 안심을 먹고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살을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들이 우리 건강을 방해하고 있었고, 맞아요.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건강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건강하고 싶어서 시작한 채식인데 오히려 살도 빠지고, 그래서 확 찌게 되신 제보자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추천했고요. 사실 채식하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많아요. 아까 다빈치 쌤이 말씀하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리고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콜린 캠벨이랑 토마스 캠벨이 지은 책, 같이 읽으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꼭 같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희 그 네, 단톡방에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올릴 때 설명에다가 그 추천 도서 더 적어드려야겠네요. 그죠? 음, 네, 다른 추천 네, 도서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진짜 건강하게 살 빠지는 거는 일주일에 1kg 정도가 딱 건강하게 살 빠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 그쵸? 맞아요. 네, 네, 그 이상은 조금 무리해서 빠지는 느낌이고, 네, 네. 그리고 저도 한 달 동안 3kg 빠지고 2달 있다가 또 3kg 빠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고 나서 네, 이제 좋은 쉐이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맞아요. 그렇죠. 현재는 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채소 식단을 통해서 살을
건강하게 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단백질을 먹어서 살을 빼야 된다는 잘못된 상식. 네. 일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헬스 트레이너들, 그 보디빌더들이 네. 이제 채식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음, 네네네. 그러니까 채식만 먹는데 과연 음. 근육이 생기고 네. 보디빌더를 할 수 있을까? 음, 나, 나는 근데 그게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더라도 채식만 네. 섭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네. 그 몸을 네네네네네. 맞아요. 유지를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맞아요.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양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네. 탄수화물의 열량이 어떻고 그런 칼로리나 열량의 잘못된 상식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저도 읽은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만 먹었을 때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감자 같은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네. 탄수화물도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조상님들 보면 다 밥 이만큼씩 막 이렇게 드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그게 나머지 반찬이 되게 건강했고 밥도 저는 음. 물론 건강한 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저는 이미 다이어트식이고 음. 된장찌개 뭐 이런 음식 자체가 너무 좋은 다이어트식이라고 생각이 음. 되고 진짜 가공된 것만 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공하고 튀기고 이런 것들만 좀 걷어내면 확실히 싱싱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싱싱한 자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녹말 음식에서 이미 식물성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단백질을 꼭 동물성에서 채워야 한다는 그런 맞아요. 잘못된, 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음. 채워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저도 싹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뭐 생각에는 육계통 안 그런 좋다는 얘기도 그렇고, 네.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자본주의의 돈의 속성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깊이 맞아요. 관여되어 맞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순진하게 거기에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건강을 맞아요. 생각한다면은 맞아요. 어떤 맞아요.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네. 뭐 네. 하루에 우유 한 아, 잔, 뭐 하루에 달걀 하나,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정말 잘못된 상식. 네. 으, 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이 사연자분은 지금 이 얘기가 왜 잘못된 상식인지 모르실 수 있지만 맞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책들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면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충격을 것 받죠.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정말, 저희 네. 딸이 하는 유행어가 충격적이거든요. 음, 뭐 음, 제가 충격적. 이렇게 얘기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거나 하면 음. 충격적 이러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아직 11살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여울 딸이고. 것 같아요. 네. 와, 그리고 이제 충격적. 본인이 좋아하는 음.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 얼굴을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인형으로도 같이 막 충격적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그런 충격적인 상식들을 접할 수 있는 음, 책들이 아닌가. 맞아요. 오늘 책들 진짜 다 몇 권이 되시면 정말 다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 소개해드렸던 책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하비 다이아몬드, 사이먼 북스에서 나왔고요. 보니까 오늘 저희가 추천한 책이 다 사이먼 북스예요. 사이먼 네, 여기가 이런 책들을 잘 만드는 그런가 출판사인가 봐요. 봐요. 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음,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다이어트 책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얘기하는 책이고요. 살아있는 음식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와,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요리를 멈추다 사이먼 북스에서 출판한 강하라 심채은 작가님의 책인데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된다. 음,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그리고 천천히 채식을 이어가는 요리를 멈추다 어느 채식부부의 고백을 추천드립니다. 와.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이고요. 존 A 맥주걸 사이먼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단백질이 했습니다. 제 네. 표지부터 음, 채식의사의 고백. 아마 이게 맥주걸 표지부터 선생님의 과거 충격적이에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음, 다 읽어보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저희 셋이서 되게 짧게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생각보다 얘기 할 길게 말이 너무 했고, 많았어요, 네. 저는. 네. 오히려 할 하고 말이 싶은 더 얘기가 많아요. 많아서 정말 실컷 얘기하지 많았어요. 않았나 네. 생각이 네. 들고, 정말 사연자분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도 클로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있을 땐 책고파. 도움이 필요할 땐 책고파. 마음이 답답할 땐 책고파. 책고파를 책고파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안녕. 충격적. 충격적.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